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이제 아침 8시 50분인데요. 졸업 전에 안보정론 두 번째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 꼭 새롭게 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누르고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요, 국내 정치 문제인데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지방자치선거 때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어느 정도나 개입했느냐, 이 하명수사 의혹, 이 하명수사 의혹의 최정점에 청와대가 있고 그 밑에 서울경찰청이 있고 그 밑에 울산지방경찰청이 있어요. 그래서 이 3자 구도하에 이 울산시장 당시 김기현 자유한국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어느 정도나 개입했는지가 지금 현재 대단한 우리 국내 정치의 핵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핵폭탄이 터지면 그야말로 여권의 직접적인 그 붕괴 위기에도 놓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개입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관건 선거 없어져야 되죠. 더군다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여권이 그야말로 어떤 이 사정의 칼날을 들이댈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도 김기현 작년 지방선거 때 청와대가 어느 정도나 개입했는지 것은 핵내관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러한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국정조사 또는 특검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그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끝까지 투쟁한다. 이런 입장을 지금 정립해 놓고 있습니다. 이미 국정조사 계획서 우리 자유한국당도 또 바른미래당도 국회에 다 제출해 놓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어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당선이 됐는데, 이 심재철 원내대표의 과거의 투쟁 경력이 이번 의원들 사이에서도 많이 평가를 받아서 당선이 됐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우리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투쟁 의지와 투쟁 전략,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이 당사자들 요즘 검찰에서 계속 불러대고 있습니다. 이 울산시장의 이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이 박기현 당시 김기현 한국당 후보의 비서실장도 불렀고, 그 다음에 송병기 당시 직접적으로 청와대 제보를 했다고 하는 송병기도 불렀고요. 그 다음에 국무총실에 현재 있는 문모 행정관도 이미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인사들 상당수가 이미 검찰에서 소환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간쯤에 와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지금 이제 송초로 현 울산시장과 황운하 당시 청장인데, 이 두 사람을 부른 다음에 이제 조국을 부를 가능성이 있고, 조국을 부른 다음에 그 진술 내용에 따라서 그 윗선 어디까지 미칠지 정말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중간 이상 한 3분의 2쯤 와 있을 것 같아요. 양으로 따지면, 질로 따지면 핵심 인사들은 황운하, 송철호, 조국 플러스 알파가 되겠지만, 일단 내용적으로 보면 한 3분의 2쯤 와 있는데, 이 3분의 2쯤 와 있는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키맨이 제가 지금 방송에 드리는 누구냐면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고요. 당시 울산시당 위원장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늘 잠시 후 11시에 검찰에 출두합니다. 이번 출두는 울산시장 선거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 나가서 출두를 하는데, 지금 언론에 알려지는 바에 의하면 나는 사실대로 가서 얘기하겠다. 그래서 결정적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분위기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또 내년도 선거에 민주당 소속으로 이미 나오겠다고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번에 폭탄 진술하면 당연히 여권에서 후보 공천을 안 하겠죠. 그런 또 제한적 요인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언론에 알려진 거 보면 그러한 결정적 진술 있는 대로 얘기하겠다라는 입장을 우선 좀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검찰에 가서 사실대로 진술을 하고 싶어 하느냐 하면 이미 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하고는요 그야말로 악연 중에 악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둘 다 울산 지역 정치 정가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총선 때는 총선 때대로, 시장 선거 때는 시장 선거 때대로 아주 매 선거 때마다 송철호하고 둘이 이 출마 문제 가지고 또 공천 그런 문제 가지고 계속 갈등해 왔는데요. 결과론적으로 이 임동호가 항상 패했어요. 항상 승자는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승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악연의 악연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것이 돼버렸고 두 사람 사이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송철호가 울산시장 공천을 받을 때 작년에 그때 왜 단독 공천하느냐, 이것은 당원 당규에 대한 위반이다, 이렇게 강력히 반발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임동호가 더군다나 그 지난 그러니까 2017년도 말경에 있었던, 즉 하명 수사 의혹이 제기되던 그 한참 시점에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 그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임동호가 비리 관련, 김기현 비리 관련 의혹을 문서로 작성해서 돌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혹이 이미 제기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당시 정말 문건을 만들었는지, 그 만들었다면 그 문건 내용은 어떤 문건이었는지, 그 만든 문건은 누구한테 어떻게 전달을 했는지, 왜 전달했는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이제 진술을 유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동호가 사실대로 얘기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지금 표명하고 있고요.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 비리 의혹과 관련된 핵심적인 그러한 결정적인 그 진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거에 청와대와 여당이 지금 굉장한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정치 한 지역에서 그야말로 자기 이 정치적인 인생의 결정타가 되는 그런 공천 문제 가지고 계속 갈등해 왔는데, 어느 정도로 갈등했냐면 2012년도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 울산 중구 국회의원 선거 때도 악연이 있었는데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그때 후보 자리를 송철호 시장한테 양보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당시 국회의원 후보 신분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로 그렇게 양보했다, 이런 말을 본인의 자서전에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 또 울산 남구을 국회의원 선거 때도 송 시장한테 밀렸어요. 그래가지고 송철호 그때 시장은 무소속 후보로 이 지역에 그 울산 남구을에서 나왔고, 민주당 후보는 또요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동생 임동우 씨가 또 나왔대요. 이러니까 참 이거 희한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후보 단일화 하라고 요청했는데 동생 임동욱 씨는 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지방 18년이죠. 이 지방선거 때는 또 송철호한테 또 밀렸어요. 예. 내부 경선 없이 송철호가 당연히 되겠죠. 아니 문재인 대통령하고 30년 호영호쟁하는 사이인데, 이러니까 임동호는 당원 당규 위반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임동호가 검찰 소환 조사가 이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니까 청와대에서 최근에 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한테 이달 초, 그러니까 뭐 오늘이 12월 10일이니까 이달 초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 전화는 왜 했을까요? 뻔한 얘기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이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또 유재수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 수사관 한 명이 생명을 달리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극단적 선택했잖아요. 그때도 청와대에서 하도 많이 전화가 걸려가지고 전화에 많이 시달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 이 검찰과 청와대에서 전화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나온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전화 압박,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심리적 갈등, 충돌, 심리적인 충격이. 그래서 이 청와대에서 전화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가 오갈 수밖에 없고 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입에 모두가 지금 긴장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검찰에 가서 일단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겠다.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임동호가 오늘 검찰 진술을 통해서 그리고 검찰 진술을 하고 나서 나와서 언론에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그 임동호의 청와대 출두는 조국 부인과 조국 일가족에 대한 검찰의 그다음에 수사 그리고 또 이 주변 관계인들에 의한 언론 인터뷰, 언론 취재 경쟁 이런 것보다 엄청난 그런 후폭풍을 불러올 수가 있다. 이런 그런 예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1시에 들어가니까요. 뭐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오후 늦지막히 뭐 요즘은 이제 심야 조사 안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인권 문제 때문에. 임동호의 언론 인터뷰 내용이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보도해서 결정적 진술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핵심 키워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주요한 정치 이슈 전옥현의 안보 정론을 통해서 한번 저와 생각을 공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